자, 이번 시간은 그 방정식 부등식에서 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 있죠.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일단 1, 2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걸 했었냐면은 1차 방정식은 요거를 했었어요. 노란색이 돼 있니? 뭐 이런 걸 했었죠. 이런 거 어떤 걸 했었냐면은 ax 플러스 b는 0이다. 이런 거 했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뭐 했었냐면 뭐 a 값이 뭐 0이다 0이 아니다에 따라서 0이다 0이 아니다에 따라서, 왜냐면 얘가 이제 넘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b가 되니까요, 그죠? 그럼 이제 0이면은 나눌 수가 없으니까 뭐 그때는 이제 x가 0이면은 뭐 이제 b가 0이면 x는 모든 실수가 되겠고, b가 뭐 0이 아니면은 뭐 그런 건 없다 이렇게 되겠고, 뭐 a가 0이 아니게 되면은 뭐 x는 마이너스 a분의 b다 뭐 이렇게 배웠죠, 그죠? 이런 거 배우고 뭐 2차 방정식 배우기로는 2차 방정식에서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 나왔을 때, 자, 2차 방정식을 풀기 위한 방법으로서 첫 번째는 여러분이 인수분해를 생각을 했었고요. 인수분해를 생각을 했었고, 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뭘 생각을 했었냐면 근해 공식을 생각을 했었죠. 자, 요런 걸 했었어요. 지금 이제 3차, 4차 들어온 건데, 3, 4차 방정식은 풀이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여러분이 아는 식까지 오셔야 돼요. 그래서 3차랑 4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 일단 처음에는 인수분해를 이용을 해서 어디까지 올 거냐면은 1차 내지는 2차가 보이는 상태까지 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3차식이 있죠. 3차식을 내가 적당히 인수분해를 해봤더니 1차식이 하나 보이더라 이거야. 그럼 옆에는 2차식이 보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보이면 요거 이제 이 3차 방정식 네가 이제 뭐 0이다 이렇게 풀었다면, 두 개 곱해서 0이란 뜻은 둘 중 하나가 0이란 뜻이니까, 자, 이 1차식이 0이거나 2차식이 0이거나 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아는 방법으로 풀면 되잖아요. 이제 4차도 마찬가지예요. 4차도 마찬가지로 뭐 1차가 하나 보이면 여기 뭐 3차가 보이겠죠. 3차가 보이는데 뭐 3차를 조금 더 인수분해를 하다 보면 뭐 1차 내지는 2차가 보이거나, 내지는 이 2차도 또 인수분해를 또 해서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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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보인다거나, 됐죠? 이런 형태를 만드는 거는 똑같아요. 이게 내용이 그래서 어려울 거는 없어요. 다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기본 내용은 여기 지금 적혀 있는 대로 좀 보시면은, 자, 보세요. 일단은 3차, 4차식이 뭐냐면은 fx가 x에 대해서 3차 내지는 4차식이 됐을 때 뭐 이런 걸더러 이제 뭐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으로 불러요. 뭐 이렇게 한 건데, 이거 정의에 대한 얘기니까 여러분 따로 볼 거 없고요. 이런 건 뭐 그냥 웃어 넘기시고요. 그래서 3, 4차 방정식 풀이는 어떻게 되겠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인수분해는 동일하더라. 이게 왜 자꾸 또 이러죠? 다시 볼게요. 잠깐만요. 기본적으로 내용이 동일해요.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뭐 둘이 곱해서 0이다, 뭐 둘 중 하나가 0이다. 셋이 곱해서 0이다, 셋 중 하나가 0이다. 넷이 곱해서 0이다, 넷 중 하나가 0이다. 이거요. 그냥 곱해서 0이면은 뭐 니들 중 하나가 0이겠거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다. 내용 똑같습니다. 그 밑에 이제 인수정리를 이용한 3, 4차 방정식 풀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좀 볼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무언가 넣어서 0이 되는 게 있으면은 그게 이제 인수가 되죠,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다 이제 설명을 하기를, 어떤 f에다가 알파를 넣어서 0이 됐대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fx는 열심히 인수분해를 했더니 뭐가 x-알파가 하나 보여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여기다 알파 넣어서 0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수정리에서 했던 넣어서 0 되는 게 나오면 이 녀석을 인수로 갖는다라고 하는 이 성질을 활용을 하겠다고요. 그래서 이제 fx를 이렇게 나타내자는 얘기죠. 만약에 이제 넣어서 0이 되는 게 있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1차식으로 이렇게 인수분해돼서 나오는 부분이 있고, 남은 식이 좀 더 있을 텐데 뭐 얘는 아직 잘 몰라 뭐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 건데, 뭐, 여기 좀 밑에 이렇게 우르르 나왔는데, 여기 이런 부분들 있죠, 이거. 요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얘는 방법이 따로 있으니까 얘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여러분한테 일단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은 일단은 제가 이제 뭐 주위에 쭉 봤는데,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차 내지는 4차 방식, 즉, 그냥 줄여서 제가 고차 방정식이라고 표현할게요. 자, 그럼 고차방 정식의 풀이는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자, 조립제법 활용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조립제법 활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조립제법이 전부 다 뭐냐면은 이 인수정리하는 거거든요. 이 넣어서 0 되는 거 찾는 거. 조립제법이 전부 다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조립제법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그 다음에 그게 안 되는 형태들이 요렇게 있어요. 요런 것들이. 공통 부분이 있다거나 보기차식이라던가 내지는 상반 방정식 같은 것들이 있어요. 요런 건 좀 특이한 거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일 처음에는 일단은 조립제법을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다. 첫 번째, 조립제법이 가장 일반적이다. 자, 이게 잘 안 되면 내가 배웠던 어떤 다른 형태일지도 모르겠으니 이제 형태 구별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3개 정도로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한번 볼게요. 일단은 그 예제들을 한번 쭉 가볼까요? 일단 조립제법 이용하는 문제들 한번 볼게요. 그 조립제법 이용하는 문제들은 제가 이제 조립제법은 어떻게 적용한다 그랬냐면은 일단 넣어서 0 되는 걸 찾을 때 방법이 또 있다 그랬죠. 그냥 무턱대고 이제 뭐 0 되는 걸 찾는 건 아니고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예분의 예요. 3분의 마이너스 4 있죠. 마이너스 4 요거. 그래서 최고창 계수 분의 마지막 녀석. 그래서 이 녀석들의 약수를 기준으로 먼저 집어넣어요, 일단. 근데 지금 봐봐요. 이게 마이너스 3분의 4 좀 이상하죠, 그죠? 이거 약수? 이 느낌 잘 안 오죠? 그러면은, 아니, 그럼 이게 약수가, 이게 마이너스 3분의 4 약수는 뭡니까? 몰라요, 저도. 이게 뭐 약수가 뭐예요, 그죠? 뭐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아예 모르겠다. 이럴 때 1부터 넣어봐야지.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3 넣어봐야지. 이렇게 가요. 자, 이게 그 한 번에 눈에 탁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저도 여러 번 넣어보거든요. 여러 번 넣어보고 이것저것 확인해보고 아 이건가 봐 이렇게 단정을 지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은 어쨌든 제가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거는 이 최고창분의 상수항 이 녀석의 약수를 넣는 게 일반적인데 근데 그게 뭐 0 이상한 수면 그냥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3 넣어보면서 확인을 하자. 그러면 답이 나온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이제 요거 문제를 좀 볼 건데 자 얘는 뭐 넣어보니까 이제 마이너스 1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했더니 여기 들어가니까 이게 마이너스 3이 됐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대입했더니 플러스 7이 됐고 마이너스 4가 됐네요. 자, 0 나오죠. 그죠? 자 그래서 하나 봤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대입해서 0 나오는 거 봤으니까 우리는 조립제법 마이너스 1로 한번 가봅시다. 자, 3차 함계수 3이었고요. 2차 함계수 7, 1차 함계수는 없습니다. 0 적어주시고 상수항 마이너스 4네요. 자, 근데 이게 마이너스 1로 간 거니까 마이너스 1로 한번 가보면 자, 내려옵니다. 3. 자, 곱해서 올라가죠. 마이너스 3. 내려올게요. 4. 곱해서 올라갑니다. 마이너스 4. 여기 마이너스 4. 곱해서 올라가면 4. 0 이렇게 나왔네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요거를 대입한 거, 요거. 요게 의미하는 게 뭐였어요? x 플러스 1이었고요. 그죠? 얘네들이 의미하는 걸 제가 쭉 적을게요. 얘네들이 의미하는 게 뭐였습니까? 자, 3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였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지금. 이거는 0을 찾고 있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이 일단 이건 찾았어요.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이 근으로 나온다는 건 하나 찾아 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근이 더 나올 거 아닙니까? 여기서 근이 아니 더 나올 수도 있고 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또 어떻게 봅니까? 아니 2차식 나왔으니까 이제 여기서 근이 더 나온다면 판별식 D를 보시면 되죠 일단. 지금 제가 4분의 D 공식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가운데 거 반제곱이죠? 그러면 4 됐겠고 마이너스 AC니까 자 3 곱하기 마이너스 4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게 4에다가 어떻게 됐어요? 플러스 12가 됐네요. 지금 4분의 D 공식이 어떻게 됐어요? 이 0보다 크네요. 그럼 근이 두 개 더 있을 거예요.
그때는 뭐 안 되면 근해 공식, 뭐 인수분해 등등등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찾아야죠. 그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3과 1이고 2 집어넣고 인수분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넣으시면은 자, 요쪽에 나오는 거 마이너스 2 나오겠고요. 여기 나오는 거 6 나오겠네요. 둘이 더하니까 플러스 4 맞죠. 그죠? 그래서 인수분해 됐네요. 자, 그래서 인수분해를 제가 하게 되면은 식이 어떻게 되느냐? 자, 인수분해 해볼까요? 그러면 맞아? 자, 그럼 여기는 x 플러스 1이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3일에다가 2를 집어넣고 마이너스 여기 됐나요? 아, 마이너스 여기 됐죠. 그죠? 자, 그럼 이게 3x 마이너스 2 하나 더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x 플러스 2까지 나오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근이 x는 마이너스 1 내지는 3분의 2 내지는 마이너스 2 뭐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거죠. 서로 다른 실근이 3개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죠?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요거. 자, 얘는 조금 보이는 게 이게 뭐 저기 최고차가 1이고요. 상수항이 마이너스 6이기 때문에 자, 얘분의 얘를 했을 때 마이너스 6이 나오네요. 그럼 마이너스 6의 약수들을 기준으로 먼저 가는 거예요. 자, 그럼 6의 약수 보시면 되니까 자, 1, 2, 3, 6 보이죠? 마이너스 시리즈까지 다. 자, 어지간하면 여기 중에 하나 정도는 있습니다. 제일 쉬운 게 1이니까 1부터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일단 조립제법 활용할 거니까 넣어서 0 되는 거 찾는 거예요, 지금. 자, 1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1 넣으니까 x는 1을 대입해 볼게요. 자, x는 1을 대입하게 되면은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네요. 얘랑 얘랑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얘랑 얘랑 하면은 이게 마이너스 6인데 마이너스 6이니까 안 되네요. 그죠? 마이너스 1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요거는 지우고. 자, x는 마이너스 1로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x는 마이너스 1로. 자, 그럼 마이너스 1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1 나왔고, 마이너스 1 나왔고, 마이너스 1 나왔고, 플러스 7 나왔고, 마이너스 6 나왔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얘랑 얘랑 하게 되면은 플러스 1이고요. 자, 요거 사라지고, 요거 사라지고, 아, 되네요. 그죠? 자,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4차 항계수 1, 3차 항계수 1, 2차 항계수 마이너스 1, 1차 항계수 마이너스 7, 상수항 마이너스 6이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x는 마이너스 1로 처리했으니까, 자, 마이너스 1로 한번 가볼게요. 자, 가니까 맨 처음에 내려와서 1이고요. 자, 곱해서 올라가면 마이너스 1, 내려오면 0, 곱해서 올라가면 0, 내려오면 마이너스 1, 곱해서 올라가면 1, 내려오면 마이너스 6, 곱해서 올라가서 6, 0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자, 이 녀석이 의미하는 게 뭐였어요? x 플러스 1이었고요. 자, 이 녀석이 의미했던 게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네요. 그죠? 자, 그럼 일단 여기에도 요것도 인수분해를 한번 더 해봐야 될 텐데 일단은 뭐 보기에는 이 정도가 보입니다. 일단 2 한번 들어가 볼게요. 되는지 안 되는지 해보고 안 되면 또 하면 돼요. 여기 1 나오죠? 여기 2 됐고 여기는 내려와서 2 됐고 곱해서 올라가니까 4가 됐습니다. 3이 됐고 자, 6이 돼서 없어졌네요. 그죠? 자, 그래서 요것도 하나 보이네요. 자, 요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자, x-2라는 인수를 의미를 하겠고 자, 요 밑에 있는 요 녀석이 의미하는 건 x의 제곱에다가 자, 플러스 2x 플러스 3이 되네요. 자, 여기서는 여러분이 더 이상 인수분해를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자, 판별식 4분의 d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가운데 거 반제곱이죠? 1 마이너스 ac니까 3, 즉 0보다 작습니다. 자, 그는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실근 확인하려고 할 때는 더 이상의 인수분해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이제 여러분 책에는 답이 다 나와 있을 테니까 이게 만약 허근까지 나와 있으면 여기서 나온 근이 하나 더 나온 거예요. 알았죠? 저는 일단은 실근만 찾는 걸로 할게요. 방정식을 푸시오해서 실근을 찾으세요. 이렇게 이걸로 제가 풀게요. 허근은 제가 제끼겠습니다.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를 다 했을 때 어떤 식이 됐냐면 자, x 플러스 1에다가 자, x 마이너스 2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 보였는데 는 0. 자, 그럼 얘가 0 되게 만드는 거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거 근으로 나왔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2가 나왔겠고 여기서는 실근이 안 나와요. 그럼 뭐 허근으로서 나왔을 텐데 뭐 책에 어떻게 적어놨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아무 말이 없어가지고 아마 실근 허근 다 찾으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자, 그럼 뭐 근해 공식 이용해 가지고 뭐 1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자, 마이너스 AC 뭐 이렇게 적용해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i 정도 뭐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허그는 제가 이제 이 다음부터 하는 내용에서 허그는 그렇게 중요한 게 없어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안 할 거야 아마 허그 나오기 시작하면. 자, 요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좀 짜증나는 애들 몇 개 있어요.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아요. 자, 이게 일단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필수 예제 1번이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인 3, 4차 방정식의 풀이. 어떻게 푼다? 조립제법을 이용한다.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뭐 한다? 차수를 낮추는 거죠. 차수를 다운시켜요. 잘 봐요. 제가 이제 요거 한 번 해가지고 이 4차식이 어떻게 됐습니까? 3차식으로 차수 다운됐잖아요. 이거 한 번 더 하니까 어떻게 2차식으로 차수 다운되죠. 그죠? 이렇게 차수를 다운시키는 거예요. 이게 일단 기본 논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풀 때는 이렇게 푸는 거고요. 요거를 뭐 이게 글씨도 안 이쁜데 이렇게 쓰니까 참 하나도 안 이쁘죠. 그죠? 자, 그래서 확인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일반적인 방법이 있다. 일반적인 방법이 있다. 뭔 글씨 크기가 이렇게 크나요? 일반적인 방법은 조립제법을 이용한다. 자, 그래서 뭘 한다고요? 차수를 낮추면 풀이가 쉽다. 이게 일단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 이렇게 풀려고 하는 거였고, 넘어가서요. 이제 그 외에 다른 것들을 보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자, 필수예제 2번입니다. 필수예제 2번을 한번 같이 보겠고, 공통 부분 있는 4차 방정식의 풀이래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자, 확인 한번 해보니까, 자, 이거를 전개를 하겠다, 뭐 할 수는 있어요. 계산이 겁나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하기가 되게 싫죠. 자, 그래서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봤더니, 여기 있는 이 부분과 여기 있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닮았다. 5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나는 여기서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걸 통째로 내가 이제 t로 치환을 해보겠다. 그럼 여기서 이 부분은 뭐냐? 나 t에서 5만 없으면 되니까 얘는 t-5가 되지 않겠느냐 하게 되면 이거는 식이 4차에서 금방 2차가 돼버렸죠. 그죠?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우리 일반적인 방법에서 조립제법형의 차수 낮췄는데 지금 이건 어떻게 해요? 치환을 이용해서 차수를 낮추고 있어요. 치환의 방법을 이용하여 차수를 다운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럼 적어보면 이게 t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12에다가 t-5가 됐고 반대쪽 40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문제 풀게요. 뭐 t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2t에다가 자, 플러스 60이 나왔을 텐데 넘어오면 마이너스 40이 됐겠고요. 자, 는 0 이렇게 정리가 됐겠지. 얘는 어떻게 돼요? 이제 플러스 20이 됐겠고 10과 2, 그 다음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뭐 이렇게 하면 인수분해 쉽게 돼서 t-2, t-10이 0이 됐네요. 문제 자체는 어렵지가 않죠. 이렇게 풀게 되면은 이제 t 값은 2거나 아니면 10이 나왔을 텐데 여기서 이제 마저 해주셔야 돼요. t 값이 2면은 우리가 찾는 건 x 값이거든요. x 값이 얼마냐의 물음이지 t가 얼마냐고 묻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t가 2였다라고 이제 결론이 났으면 t는 원래 뭐였는데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였잖아요. 그죠? 얘가 뭐였다? 이게 2였다. 이렇게 해서 마저 풀어주셔야 돼요. 2가 이제 이쪽으로 오게 되면 마이너스 2가 됐겠고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 됐고 는 0. 3은 3과 1 플러스 플러스로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는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3이니까 둘이 해서 0 됐으니까 자, x 값은 마이너스 1이거나 내지는 마이너스 3이다가 하나 나왔고요. 자, 하나가 더 있죠? t가 10이어도 된다면서요. 그죠? 자, t가 뭐였냐면은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였는데 자, 얘가 10이어도 된다 그랬습니다.
자, 때문에 얘가 일로 오게 되면은 이제 마이너스 5 됐겠고요. 자, 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는 0이었는데, 자, 5, 1에 자, 마이너스 플러스 넣게 되면은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x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5로 인수분해가 됐겠고, 이렇게 되면 x의 값 1 내지 마이너스 5가 나와서, 자, 그는 이렇게 4개가 나오겠네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라 이 말입니다. 자, 별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공통 부분을 잡아서 치환을 걸었더니 차수가 낮아지는구나. 낮은 차수로 계산하는 게 훨씬 쉬우니 높은 차수로 하는 것보단 방법이 간단하지 않았겠느냐. 이게 이제 이 내용의 전체예요. 그렇죠?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할 겁니다. 아마 방정식을 푸는 데 있어서 차수를 다운시키는 게 매우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요거는 어떻게 됐냐면은 요거 우리 전에도 한번 비슷한 거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전개를 할 때 그냥 아무 대책 없이 전개하는 게 아니라 이 전개를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은 상수항의 합이 같은 애들끼리 먼저 전개를 하면 공통 부분이 잘 보인다. 자,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냐면 여기에서 자, 여기는 플러스 1이고요. 여기 플러스 4 보이죠, 그죠? 자, 보다 보니까 여기 플러스 2, 여기 플러스 3 보이죠? 이 상수항의 합이 같은 게 얘네들끼리거든요. 자, 그래서 전개를 제가 얘네 둘이 한 번 하고 얘네 둘이 한 번 먼저 전개를 한 다음 공통 부분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그 부분 치환하여 1번과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마저 풀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두 개의 부분을 먼저 전개를 하게 되면 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가 나오겠고 그 다음에 가운데 거 두 개 전개하게 되면은 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이 나왔겠네요. 자, 이 녀석이 120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서 뭐 굳이 항을 뭐 많이 찾아갈 필요는 없으니까 제가 이걸 통째로 t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자, 이 녀석보다 2만큼 큰 거 보이죠, 그죠? 얘는 t 플러스 2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식 한번 정리했습니다. 지금은 치환에 대한 식이 나와 있고요. 치환이 여기 돼 있고요, 지금. 자, 계속 볼게요. 그러면은 t 플러스 2는 120 이렇게 된 거죠. 이 차이 나는 수 두 개 곱했더니 120이 되니까 뭐 대충 보이기는 할 거예요. 10 넣으면 되는 거 보이고요, 그죠? 10, 12, 마이너스 12 정도니까 뭐 이렇게 보이는데 일단 뭐 빨리 해볼게요. 얘는 t 제곱 플러스 2t가 되겠고, 자, 이 녀석 넘어오면서 마이너스 120이 됐고 는 0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건 12 곱하기 10인 거 보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여기다 주고 플러스 여기다 주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t 값은 어떻게 됩니까? 자, 인수분 했더니 자, t-10과 t 플러스 12는 0이 나와서 자, t 값 10이거나 내지는 t 값 마이너스 10이면 되겠다라고 하는 게 눈에 들어오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t 값이 10이다를 먼저 풀게요. 자, t 값은 원래는 뭐였느냐? 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였죠. 이 뒤에 치환한 부분 여기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얘는 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가 10이다를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고 10 반대쪽으로 넘어와서 마이너스 10 만들고 반대쪽 0 됐겠고요.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6 됩니다. 즉 x의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6은 0이 나오는데 자, 2, 3 걸어주시면 되겠고 아니네요. 6, 1 걸어야 되겠네요. 그죠? 6, 1 걸어주시면 되겠고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걸어주시면 답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럼 x는 1이거나 내지는 마이너스 6이 하나 나왔고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얘는 x의 제곱 플러스 자 5x 플러스 4가 얼마냐 마이너스 12다 이렇게 된 건데 자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6이 나와서 자 이 녀석 허근 나오게 될 겁니다. 판별식 d가 0보다 작네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선 실근이 안 나오니까 뭐 만약에 실근을 구하라는 얘기가 있었다면요. 지금 얘도 그냥 이렇게만 냈는데 제가 여기서 덧풀이는 안 할게요. 이게 허근을 뭐 만약 냈다면 여기서 허근까지 나오는 게 되겠고요. 실근만 내라고 했으면 여기선 실근이 없다가 되는 거예요. 이제 답은 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실근만 구해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요. 자꾸 이런 문제를 내죠. 왜? 이게 보게 되면 여러분 여기서 뭐 바로 이제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아, 이건 뭐 이걸 지원하면은 얘는 여기다가 뭐 플러스 7인데 보이죠, 그죠? 여기서 보게 되면 지금 이게 여러분 이거 되게 잘 못 보거든요. 여기를 되게 못 보는데 잘 봐요. 이게 개수비를 보는 거예요.
2차항과 1차항의 개수비가 지금 이게 1대 2인 거 보이죠, 그죠? 요거 보는 거예요. 요것도 1대 2잖아요. 2, 4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치환하실 거면 이렇게 치환하시면 돼요. 얘가 t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여러분이 이거를 2를 앞으로 이끌어내시게 되면 x의 제곱 플러스 2x가 되거든요. 그럼 얘가 이제 t가 되잖아요. 또 이런 식으로 치환이 걸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쭉 풀어보시면 되는데 제가 그냥 뭐 높아짐에 하고 있습니다. 얘랑 얘랑 하면 되고 얘랑 얘랑 둘이 하면 되고, 그죠? 이렇게 이렇게. 그럼 상수항의 합이 똑같으니까 공통부분 나올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 상수항의 합이 똑같은 거 얘랑 얘랑 이렇게 하시고요. 얘랑 얘랑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근데 뭐 이거를 여러분 직접 풀어보셔야 돼요. 자, 필수예제 3번 보게 되면은 복 2차식이라는 거 나옵니다. 복 2차식. 이거 전에 한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가르쳐 드리죠. 전에도 한번 가르쳐 드렸는데 여러분이 이제 만약 기억이 나면 지금 이거 보지 마시고 수업 시켜놓고 한번 다시 보세요, 그냥. 여러분이 먼저 풀어보세요. 먼저 풀어보시고 되면 굳이 볼 필요가 없어요. 복 2차식이 뭐 대단한 건 아니거든요. 다시 안 봐도 됩니다. 제가 계속 얘기를 할게요. 다시 안 봐도 돼요. 정말 다시 안 봐도 돼요. 알죠? 다시 안 봐도 돼요. 진짜로 다시 안 봐도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그, 기억이 안 나잖아요, 또. 기억이 안 나는. 이제는 기억 안 나면 안 돼요. 이게 보기차식 마지막이에요, 진짜. 더는 안 배워요. 더는 그 다음에 보기차식에 대한 언급을 새로 하고 할 일이 없어요. 이게 마지막으로 보기차식이라고 하는 거를 제목에다 딱 띄워놓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은 안 해요. 그렇죠? 이젠 더 이상은 반복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봤을 때 모르면 더 공부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는.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꼭 해놓으세요. 이제 내일 안 되는 건 안 돼요. 알았죠? 공부라는 게 쌓여야죠. 그죠? 자, 보겠습니다. 저 그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자, 보기차식은 기본적으로 제가 복 2차식, 뭐가 반복돼 있다. 2차가 반복돼 있다. 그래서 2차의 2차라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2차의 2차가 돼요. 이게 뭐예요? x제곱의 제곱이 돼요. 그러면 x4제곱. 이렇게 나온 형태들밖에 없다는 얘기. 봐봐요. 이게 4제곱. 이게 x제곱의 제곱이잖아요, 이게. x제곱 보이죠, 그죠? 그 외에 다른 건 없다고요. 그래서 이걸 복 2차, 2차의 2차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얘도 마찬가지죠, 그죠?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딱 보고 뭔 생각을 대부분이 하냐면은 야, 이거 x의 제곱이 반복되니까 너를 t로 치환하면 겁나 쉬워질 것 같은데? 라고 풀어요. 이게 t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t에다가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나와요. 그죠? 이거는 뭐 4, 1에 마이너스에다가 플러스에다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t라고 하는 게 4거나 t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1인데 t는 원래 x의 제곱이었으니까 x의 제곱이 4거나 x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로구나.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x의 제곱이 4라 그랬으니까 x 값은 어떻게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2거나 여기서는 x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됐을 텐데 이거 잘 풀리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풀어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풀고서는 야, 이게 잘 되네? 또 해볼까? 또 해봐야지. 또 해봐야지. 어떻게 돼? x의 제곱을 t라고 가자. 그러면은 너는 제곱의 제곱이니까 너는 t 제곱 하시고 너는 t 하시고 너는 1 할 거고 는 0인데 안 되네. 조립제법 아니 뭐 아무것도 안 돼. 야, 인수분해 근해 공식 가야지겠다. 근해 공식. 자, 그래서 근해 공식 가야지. 그래서 뭐 a분의 2a분의 뭐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하는 순간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야, 잠깐만. 너 일단 허근이네? 그럼 어떻게 돼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게 뭐라고? t라고. 근데 뭐 이게 x였지. 맞다. t는 x제곱이었지 하는 순간 못 풀어요. 어떻게 풀 건데요? 제곱이 i 나오는 거 본 적 있어요? 뭔 소리야 이건 또. 제곱이 어떻게 i가 되고 뭐. 그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외워야 돼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이렇게 보기차식 중에 이게 아닌 것도 있어요. 아닌 것도 있는데 이거를 모르는 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 이거는 다 알았을 거 아니야. 이거는 다 알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이다 이거지. 근데 이런 게 막히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막히면 뭐 그냥 구경만 하고 끝낼 건데 아니잖아. 그래서 배우는 거란 말이야. 알았죠? 사람이 배웠으면 내일은 달라져야죠. 그죠? 자, 그래서 2번은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2번은 이게 보기차식 형태에서 그 특이한 인수분해 요게 딱 이제 2번인데 어떻게 하라 그랬느냐? 자, 합차 공식을 활용한다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2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쉽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하시면 되냐면 x의 4제곱 플러스 1을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만드세요. 그 여러분 여기 생각해 보세요. 아니 x제곱은요. x제곱은요. 아직까지는 쓰지 마시고 이게 합차 공식으로 가려면 뒤쪽에 마이너스 완전 제곱이 필요하지 그죠? 그 이걸 뭘 빼놓고 여기다 뭘 빼놔야 얘를 완전 제곱식 만들까? 일단 이거 완전 제곱식 만들 거면 여러분은 방법이 두 개밖에 없어요. 가운데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 가운데 이게 2x 제곱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2x 제곱밖에 방법이 없죠. 이해돼요? 여기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x의 4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1이라고 돼 있으면 얘가 뭐예요? x의 제곱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이잖아요. 자, 혹은 이게 마이너스면 여기가 이게 마이너스인 채로 완전 제곱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넣을 수 있는 수가 이 두 개의 선택지밖에 없어요. 그럼 이 두 개의 선택지당 세트가 누군지 한번 봐봐요. 이게 지금 2x제곱이잖아요. 근데 원래 x제곱 있었죠. 그럼 x제곱 한번 빼줘야 돼요. 이해돼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나오냐면 x 4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게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 얘가 되는 거예요. 얘가 일단 안 되는 거 제가 먼저 적어볼게요. 자, 안 되는 건 제가 이렇게 적었겠죠, 그죠? 이게 x의 4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1로 보게 되면은 자, 원래 있던 게 가운데 항이 플러스 x제곱이거든요. 그럼 여기 플러스 3x제곱이 있어야 원래 있던 가운데 항이 나와 주잖아요. 그죠? 근데 이러면은 안 돼요. 이러면은 어떻게 됐냐면 뒤가 플러스라서 합차 공식을 쓸 수가 없어요. 합차 공식은 뒤에 마이너스 뭔가의 제곱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케이스 어차피 두 개밖에 없으니까 여러분이 안 되면 둘 다 적어놓고 비교해 보셔도 충분해요. 알았죠? 그러면은 이제 이 녀석은 이건 이제 쉽죠. 이게 x의 제곱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이었고 마이너스 x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합차 공식 인수분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죠, 그죠? 응? 잘 보이게 제가 빨간색으로 또 표시도 해드릴게요. 요거의 제곱 마이너스 요거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네 둘이 더한 거, 얘네 둘이 뺀 거 이렇게 적으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얘들 둘이 더한 거,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하나 있고요. 둘이 뺀 거 하나 있겠구나.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하는 거죠. 요게 보기차식이에요. 보기차식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그냥 제곱을 t로 치환해서 잘 풀리는 게 있다 그랬죠? 요게 그런 경우였어요. 여러분이 케이스 구별을 해놔. 이런 거를 여러분이 그냥 책 아깝잖아요. 샀는데 100% 써야지, 그지? 요거는 옆에다 이렇게 딱 적어놔요. 일반적인 경우구나. 가장 일반적인 거구나. 얘는 뭐 합쳐 공식으로 바꿔야 되는 얘가 특수한 경우구나. 네가 뭐 겁나 스페셜하구나. 이게 스페셜 이렇게 적어놔요. 이렇게 적어 놓는 거 그냥 하라고요. 특이하잖아. 그치? 밑에 연습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쭉 한번 해보시고. 자, 상반 방정식 이것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본 적이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은 가운데 항을 기준으로 양쪽이 똑같다. 이것도 우리 인수분해할 때 한번 본 적 있죠, 그죠? 인수분해에서 본 적 있습니까? 이게 뭐 어디서 본 적 있지 싶은데. 자, 상반방정식 풀이법이 요거였거든요. 이런 식으로 요거 치환해서 푸는 거.
자, 봅시다. 일단 상반방정식을 알아보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상반방정식, 그러니까 이게 뭐 상반방정식이란 말을 왜 아직도 쓰는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이게 좀 와닿진 않죠. 대칭방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칭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가운데 녀석을 기준으로 여기 5, 5, 6, 6 요 똑같습니다. 요게 5, 6, 6 요게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상반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우리 대칭방정식이라고 그냥 쉽게 부릅시다. 이름이 어떻든 뭐 어떻습니까? 그죠? 그럼 이게 방법이 어떻냐면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게 이 가운데 걸 기준으로 양변이 똑같다 보니까 이 가운데 거에 이 문자를 나눠요. 양변에다가. 모두 이게 x의 제곱을 나눠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잘 돼요. 이러면. 그냥 있으면 안 되거든요. 0에서 x제곱 나눴으니까 여기는 어차피 0이에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제가 적어볼게요. 그럼 얘는 x제곱, 이거 x 4제곱이 이게 약분되면서 6x제곱이 남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 x제곱이고 약분되면서 플러스 5x가 남고요. 얘는 마이너스 38이 되죠. 자, 요거 잘 봐요. 요건 x가 한번 약분되면 x분의 5가 돼요. 여기에서는 아예 약분할 게 없거든요. 얘는 아예 약분할 게 없으니까 x제곱분의 6이 돼요. 반대쪽은 여긴 0이었죠. 그죠? 여긴 0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지금 이게 식이 이렇게 바뀌거든요. 5니까 좀 예쁘게 쓸까요? 이렇게 바뀌는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이 5가 왜 이렇게 자, 그러면은 개수가 같은 애들이 보일 겁니다. 여기 개수가 같은 애들이 얘랑 보이죠. 그죠? 얘네들끼리 묶어서 써보는 거예요. 6을 앞으로 이끌어내고 x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5를 제가 앞으로 이끌어내고 x 플러스 x분의 1 이렇게 보는 거고요. 마이너스 38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봐요. 이렇게 보고 치환은 뭘 걸어줄 거냐면 이 녀석을 t로 치환할 거예요. x 플러스 x분의 1을 t로 치환을 해놓으면 아 너는 어떻게 나오지? 이거 제곱해보면 되거든요. 양변 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이 제곱 이제 기억나죠? 이거 중학교 때 했으니까. 제곱하게 되면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에다가 플러스 2 나왔었어요. 이게 t제곱이에요. 그러면은 x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을 여러분이 뭘로 보시면 되냐면 t제곱 마이너스 2로 놓고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요거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얘네들을 활용을 해서 요거를 여기다 좀 써놓을게요. 붙여넣기. 요런 걸 활용을 했어요. 우리가. 알았죠? 요런 걸 활용을 했어요. 자유롭게 자르기가 낫겠다. 자, 그러고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풀리느냐? 제가 이제 얘를 t로 치환을 했습니다. 얘는 t제곱 마이너스 2가 됐어요. 그죠? 그럼 6에다가 괄호 열고 t제곱 마이너스 2가 있고요. 플러스 5t가 있겠고 마이너스 38은 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가 6t제곱 마이너스 12 플러스 5t 마이너스 38은 0이 됐고요. 정리하게 되면은 6t제곱에다가 플러스 5t 그 다음에 얘랑 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뭐 50 정도 나옵니까? 이렇게 됐겠네요. 그죠?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봅시다. 이게 어떻게 해야지 5가 나옵니까? 6, 2, 3 5랑 10 됐죠? 뭐 1 정도 하니까 대충 나오죠. 그죠? 여기다 마이너스 주면 되나요? 그럼 이러면은 이쪽이 마이너스 15고요. 여기가 이제 20이니까 플러스 5 나오네요. 그죠? 이제 2t-5가 하나 보이고 3t-12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자, 그렇게 30 플러스 10이네요. 미안해요. 이렇게 되면 t 값이 어떻게 됩니까? 자, t 값이 2분의 5거나 내지는 t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0이 되네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죠. t 값이 원래 뭐였습니까? t 값이 원래 뭐였냐면 x 플러스 x분의 1이었죠. 자, 그래서 먼저 자, 여기서부터 풀게요.
자, 이게 x 플러스 x분의 1이 얼마다? 이게 2분의 5였다. 이렇게 된 거니까. 자, 양변에 2x를 곱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2x의 제곱이 됐겠고, 얘는 플러스 2가 됐겠고, 여기는 5x가 됐겠죠?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자, 2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는 0이 됐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1에다가 1, 2 걸어주고,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넣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 2x 마이너스 1, 뭐 x 마이너스 1은 0이다. 그러니까 x 값은 2분의 1이거나 내지는 뭐 2였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자, 여기서도 똑같은 식을 한 번 더 하시면 됩니다. 자, x 플러스 x분의 1은 어떻다? 자, 3분의 뭐 마이너스 10이다. 자, 양변에 3x 곱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게 3x의 제곱 될 것이고 플러스 3 됐을 겁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0x가 됐겠고요. 한쪽으로 몰면 3x의 제곱. 자, 플러스 10x, 자, 플러스 3은 0이다. 자, 인수분해. 자, 3일에 1, 3 넣어주시고, 뭐, 플러스 플러스 넣으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여기가 뭐가 나오고, 1이 나오고, 여기가 9가 나와서 둘이 더하면 10 맞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게 3x 플러스 1 하나 나오고요. 자, x 플러스 3이 하나 나와서, 자, x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하나 나오고, 자, 마이너스 3이 또 하나 나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돼서, 자, 그는 총 하나, 둘, 셋, 네 개가 됐네요. 자,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뭐 별로 어렵진 않아요. 그죠? 뭐 계산은 좀 긴데 이 계산 긴 게 제가 뭐 여러 가지 뭐 적다 보니까 이렇게 길어진 거지 후다닥 풀면 뭐 이렇게까지 길게 할 게 있겠어요. 그죠? 자, 뭐 밑에 동일한 것들 쭉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예제 5번, 6번, 7번 쪽에는 이게 7번, 8번 얘네들이요. 그냥 뭐 활용 내지는 조금 그 전에 배웠던 거에서도 뭐 한근이 주어진 거라든가 뭐 이렇게 좀 특수한 상황들 있죠. 네, 거기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한번 좀 차근차근 볼게요. 예제 5번 보겠습니다. 자, 예제 5번에 보니까 자, 3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 녀석 한근이 마이너스 1이래요. 자, 우리 이거 어떻게 정리했었어요? 한근이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주어진 식이 성립하게 되는 즉 항등식이 된다. 이거 배웠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주어진 거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성립하는 식이 돼야 돼요.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A가 나오겠죠. 그 A 나오면 방정식 마저 풀어라 이런 얘기죠. 그죠? 자, 일단 한번 써봅시다. 그럼 x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여 뭐를 구한다? A를 구합니다. 자, x는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 됐겠고 마이너스 A 됐겠고 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됐겠고 플러스 3A 됐겠네요. 얘가 0이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요거 지워지고 여기까지 지워지니까 A 나오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나왔네요. A 값이 2인가 봐요. 그죠? A 값이 2니까 식을 다시 쓰는 겁니다. 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에다가 자, 플러스 3x 플러스 6이네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안 보이네 또 이렇게 하니까. 뭐 아까 조립제법상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써볼게요. 1 마이너스 2 3 6이 되겠고요. 자, 조립제법상 여기 이 마이너스 1 넣으면 근이라며 마이너스 1로 하면 바로 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3, 6, 마이너스 6, 0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자, 그래서 x 플러스 1과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은 나와 이렇게 나왔네요. 그죠? 자, 여기서는 뭐 나머지 두 근의 곱, 나머지 두 근의 곱. 자, 우리가 일단 한근이 나오는 x는 이 마이너스 1이라는 이 한근이 나오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얘 지우고 남은 부분을 볼 건데 여기서 또 두 근의 곱을 구하라면 근과 계수의 관계로 빨리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a분의 c니까 뭐 정답은 6이 바로 나올 겁니다. 이걸 또 뭐 두 근을 구할 건 아니고요. 알았죠? 2차 방정식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해서 그냥 구하고 말았습니다. 자, 필수예제 6번 볼게요. 필수예제 6번 보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랑 똑같아요. 어떤 4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게 두 근이 1이랑 자, 마이너스 1이 있대요. 나머지 두 근의 합을 구해야 돼요. 아까랑 똑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여러분들이 뭐부터 하셔야 돼요? 요 식에다가
이 주어진 식에다가 여러분들은 1과 마이너스 1을 넣어서 자, AB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만든 다음 AB 값부터 구하시면 되겠죠. 그죠? 저는 좀 이게 귀찮으니까 조립제법상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봐봐요. 별건 아니에요. 1 있고 마이너스 2 있고 1 있고 A 있고 B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기다 뭘 넣으면 1을 넣으면 0이 나와야 돼요. 그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도. 여기 1 넣고 마이너스 1 넣고 여기다 마이너스 1 넣고 여기 0 넣고 여기 0 넣고 A 넣고 이해돼요? 이게. 여기다 A 넣었겠죠? 이게 0이 나와야 돼요. 즉 B 플러스 A가 0이에요. 됐죠?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이 마이너스 1이 된다면 마이너스 1도 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1 되고 마이너스 1 되고 마이너스 2 되고 여기 2 되고 2 됐는데 마이너스 2가 되겠고 이게 0이 나와야 돼요. A 마이너스 2가 0일 거예요. 그럼 A가 뭐예요? 2잖아요. 그럼 B가 뭐였겠어요? 마이너스 2겠죠.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근데 뭐 다 했네요. 그죠? 나머지 두 군은 아마 여기서 나올 것이고 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0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서 나머지 두 근의 합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제 근거계수의 관계 이용해서 뭐 2다가 바로 보이네요. 일단 이건 뭐 이런 식으로 처리해봤는데 여러분이 이거를 항상 조립제법으로 할 필요는 없고요. 연립반원식 풀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조립제법을 했을 때 제가 이제 왜 이렇게 해보려고 했냐면 그 A랑 B가 제 낮은 차수 쪽에 있어서 제가 A와 B에 대해서 복잡한 식이 안 나올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본 거예요. 여러분이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일반적인 방법으로 하셔도 뭐 전혀 무방합니다. 별로 어렵지가 않네요. 그죠? 여기까지도. 자, 근의 조건 한번 볼까요? 근의 조건. 어떤 3차식이 있는데 이게 중근을 갖도록 하래요. 야,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렵진 않아요. 자, 왜 그러냐면 일단 이런 식은 그냥 주면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근 하나를 던져주고 시작해요. 일단.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요걸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근 하나는 던져줘요. 근 하나는 주어진 상태에 주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나머지 근을 안 가르쳐 줄 거예요. 왜냐면은 중근을 갖는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얼핏 생각하면은 2차식에서 판별식 D가 0이 생각이 나야 돼요. 그죠? 근데 이게 3차인데 3차에도 가끔 애들이 이렇게 물어요. 3차에도 선생님 판별식이 있습니까? 미리 얘기를 할 게 없어요. 없어요. 그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알죠? 이 중근인데 뭐 이런 걸 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안 나왔잖아.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근을 하나를 무조건 주거든요. 거의 대부분. 그럼 하나를 근을 알기 때문에 그거를 조립제법으로 일부분 인수분해 해놓고 나면 1차식 곱하기 2차식이 언제나 돼요. 맨날 이렇게 문제를 내요. 이렇게 문제를 내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3차에서 판별식 이딴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보시면은 x에다 마이너스 1 한번 넣어볼래요? 주로 1 아닌 마이너스 1이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또 이 근을 어떻게 찾아요? 그냥 넣어보면 돼요. 마이너스 1 대입해보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 됐죠. 여기가 마이너스 1 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p 플러스 1이 됐죠. 근데 여기 뒤에 맨 뒤에 이제 플러스 2p 있다며. 0 되는 거 맞죠? 그죠? 다 사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로 여러분이 근을 하나 찾았어요. 벌써 근은 하나 주어진 상태로 제가 얘기했죠. 조립제법 돌리겠습니다. 자, 1에 0에 2p-1에 2p가 있고요. 자,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이 알고 있으니까 1 넣고, 자, 마이너스 1 넣고, 마이너스 1 넣고, 여기 1 넣고, 2p 넣고, 마이너스 2p 넣고, 빵 됐네요.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x 플러스 1이라는 거 앞으로 하나 보이겠고요. 자, 요 녀석 때문에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p가 또 보일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됐죠? 근데 잘 봐요. 또 읽다 보면 여러분도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구나. 그럼 여기서 2차식 판별식 D0, 오케이, 여기서 판별식 D0 이렇게 하고 이제 문제를 풀면 P는 하나밖에 안 나올 텐데 요거 불안하잖아요. 모든 실수 X 값의 합을.
아니 내가 판별식 D가 여기만 이렇게 나온다면은 여기서 판별식 D가 0이야. 자, 한번 써볼까요? 그럼 판별식 D가 어떻게 됩니까? 가운데 거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AC가 0이야. 그럼 P 값이 어떻게 돼요? 8분의 1이면 될 거예요. 근데 이 꺼림칙해 찾이잖아요. 그죠? 모든 실수 피해 값의 합을 구하라 그랬는데. 아니 이렇게 하면 주로 몇 개였는데 2개 이상이었잖아. 그죠? 우리 경험적으로 그 정도는 알고 있잖아. 자, 그래서 P값이 8분의 1까지는 잘 구했어요. 알았죠? 요건 잘 구하신 게 맞겠고, 자, 하나 더 있을 텐데, 뭐냐면은 이게 이겁니다. 아니, 얘가 그래, 판별시티가 0일 수도 있는데, 이럴 수도 있어요. 이걸 인수분해했더니, x 플러스 1이 나왔을 수도 있어.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여기 인수분해해서 x 플러스 1이 나왔다는 건 이렇게 돼서 여기서 중근이 발생했다는 뜻이기도 해요. 중근이 발생하는 조건이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 봐요. 이걸 인수분해를 했을 때 x 플러스 1이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여기에다가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알아서 0이 될 거란 얘기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이게 0 돼버리니까 얘도 알아서 0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요 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0이라는 걸까지 하나 더 써줘야 돼요. 마이너스 1 대입해 보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1 플러스 2p가 0이니까 p값이 0이면 되겠네요. 이런 것도 된다고요. 그래서 둘이 합해 보세요. 뭐 8분의 뭐 이건 뭐 답은 운으로 맞았겠다. 그지? 잠깐만요. 틀렸네요. 틀렸네. 자, 마이너스 1 대입했죠. 여기 1이죠. 2 플러스 2p가 0이네요. 미안합니다. p값이 마이너스 1이군요. 두 개 합하면 뭐 8분의 7 이렇게 마이너스 8분의 7 이렇게 나왔어야지 되는 건데. 됐죠? 조금 특이하죠, 그죠? 공부를 좀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뭐 활용이 있는데 뭐 활용은 별거 없을 겁니다. 그냥 제가 뭐 후딱 한번 풀어볼게요. 활용이야. 뭐 도형 활용 뭐 이런 거 들어가는 건데 식만 잘 세우면 되잖아요, 그죠? 활용은 마음 편히 하세요. 아니 물론 활용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활용이 안 되는 친구들은 주로 왜 안 되냐면은 이 활용이 도형이 되게 많잖아요. 도형을 잘 몰라서 안 되는 경우가 많을 거야 아마. 그래서 뭐 일단 도형에 대해서 근데 도형이 어려운 건 안 나오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고. 자 보세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어떤 정육면체가 있대요. 정육면체. 정육면체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뭐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죠, 그죠? 정육면체를 제가 일단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여기랑 여기랑 여기 다 똑같겠죠, 그죠? 정육면체니까. 근데 가로랑 세로의 길이는 2씩 늘어나고 높이는 4를 줄였대요. 그랬더니 부피가 요거인 정육면체가 됐대요. 자, 근데 이거 뭐 모르니까 맨 처음에 x라고 두는 거죠. 자, 가로랑 세로는 각각 2씩 늘어났다면 그럼 이제 x 플러스 2가 됐고 여기도 x 플러스 2가 됐고 그죠? 높이는 4를 줄였대요. 이건 4를 줄였대요. 그랬더니 243인 직육면체가 됐대요. 그래서 뭐요?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2 곱하기 부피는 다 곱하면 되잖아요. 그죠? x 마이너스 4를 했더니 얼마가 됐다. 이게 243이 되었어. 뭐 이렇게 쓴 거네요. 처음 정육면체의 한모설의 길이는 얼마냐? 뭐 이렇게 물었네요. 그래서 뭐 요거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게 243이 여러분이 뭐 익숙하죠. 그죠? 익숙해요. 3의 5제곱이잖아요. 그죠? 3의 5제곱인 거 익숙하니까 한 7 정도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7. x는 7이 될 거예요. 7 대입하니까 여기가 9잖아요. 여기가 뭐예요? 또 9죠. 그죠? 곱하기 여기 3. 이게 81 곱하기 3이잖아요. 81이 3의 4제곱인 거 알죠? 그죠? 3의 5제곱 나오죠. 그죠? x는 7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뭐 요런 거는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거 없으니까. 뒤에 연습 문제 쭉 보이네요. 연습 문제까지 이제 마저 좀 풀어보시고 3차 문헌식은 근거가 주의 관계는 좀 있거든요. 요거는 좀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를 또 할게요. 일단 여기까지 공부 전부 다 해보세요.